기승전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 기승전 내가 이 회사를 열심히 준비했다. 자연스럽게 또 몸에 습득된 말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늦었는지 대답하는 게 저는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많은 달에는 한 달에 100명도 상담을 했더라고요. 뭐 하루에도 뭐 5통에서 20통 정도 전화를 뭐 할 때도 있어요. 문자랑 카톡이랑 이메일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이랑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좀 분쟁 상황이고 뭐 싸우는 상황에도 많이 껴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습득된 어떤 인생의 지혜, 꿀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공유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이제 면접철이잖아요. 전에 시험 영상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엔 한번 면접 필승 비법, 그리고 연인 혹은 친구와 말다툼에서 지지 않는 법 한번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기세죠. 늘 주장하죠. 네네, 기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해야 돼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들어요. 겸손 중요하지만 자신감 없는 것보다는 자신감 넘쳐 흐르는 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좀 더 신뢰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결국 실력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에 꽂히면 안 돼요. 뭘 질문해도 날 뽑아야 되는 이유로 결국 귀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저한테 불리한 걸 질문해도 언제나 기승전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 기승전 내가 이 회사를 열심히 준비했다 라는 걸로 답변을 했어요. 단점을 물어보면 제가 고시를 오래 준비해서 이런 점이 있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 진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서 이 회사를 진심으로 준비했다. 저는 커다란 하나의 질문이 있고 세부 질문이 있는데 그 세부 질문에 현혹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결론으로 귀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승전 나 왜 합격해야 되는지, 왜 나인지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전쟁터에 매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몸에 습득된 말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어디 가서 말다툼 지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전제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다 보면 계속 저 사람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평행을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저 말이 맞긴 맞는데 난 정말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지 말고 잠깐 물러나서 이 전제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가 혹은 이 사람들이랑 나랑 전제라고 있는 게 달라서 이 말다툼에서 내가 혹은 밀려 있는 경우, 혹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싸움을 끝낼 때도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너랑 나의 전제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달라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관계는 매일 하잖아요. 가족, 연인, 친구, 상사. 응용편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맨날 지각을 해요. 혹은 연락이 안 돼. 서운하죠. 서운하면 어떡해. 말이 곱게 안 나가고 싸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늦었는지 대답하는 게 저는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너 이제 우리 관계에 소홀한 거야? 우리 변한 거야? 라는 걸 사실 묻는 거거든요. 지각을 왜 했는지 5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 지각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와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하지만 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정말 왜 늦었는지를 논증하는 것보다 더 우리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불안이 있어요. 결국 질문은 겉껍질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거에 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 분쟁에 많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절차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조정을 조금 성립을 잘 시켜요. 그래서 나름 별명이 이 조정의 신 혹은 이제 조정의 달인이 좀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정 성립률이 되게 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의뢰인의 이익을 배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특히 이혼 조정 같은 경우는 결국 헤어져도 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분 지금 싸우시는 거 사실 자녀한테 결국 잘해주려고 싸우시는 건데 이거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해서 자녀한테 좋은 걸 해주세요 라고, 저는 그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자존심 싸움, 눈앞에 보이는 재산 싸움을 하시지만 결국 그 두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 본인 마음의 평화와 남의 자녀의 행복이잖아요.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각자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건 나의 분쟁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남을 화해시킬 때도 도움이 돼서 이걸 좀 공유해 봅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에서 50년 동안 이제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했다라고 하는 이제 일본 변호사님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은 오늘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었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 나왔던 말 중에 제가 정말 공감이 갔던 말이 있어요. 제 1의 덕목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화해를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재판에서 화해를 하는 거다. 세 번째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저는 싸우지 않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전화가 걸려왔을 때 싸우지 말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당사자끼리 화해를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하면 이긴다 저렇게 하면 이긴다는 사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이 영상을 보는 거 뭔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싸울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안 싸우는 게 최고의 승리의 전략이다. 네, 그렇지만 싸워야 된다면 이 기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